감사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고 학생들이 이제 한국 대학에 진학할 때 이제 그런 컨설팅하고 이제 그런 업무를 한 15년 정도 했고요.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 대학교 진학들 할 때 이제 뭐 부모님 그런 자격 기준에 의해서 이제 3년 특례라는 자격 기준이 있고 또 12년 특례라는 자격이 있고 이제 재외국민 특례 자격이 안 되면 이제 일반 해외고 졸업생 자격으로 이제 한국 대학에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특례 자격 기준으로 위주로 제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요즘에 특례 학생들이 어떻게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지 이제 그 내용 제가 정리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한국의 요즘에 그 재외국민 특례 전형 변화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이제 변화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토플하고 IB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아직 그 중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요 시험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입시할 때 재외국민 특례 이제 선발 방법하고 이제 한국 대학 진학하는 수시 전형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이제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건 뭐 나중에 보시고요. 일단은 요즘에 이제 재외국민 특례 전형에서 이제 이슈되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추려봤고 지금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재외국민 특례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폐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정권 하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과도한 그런 사교육 유발 억제 정책 중에 하나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지금 폐지하고자 이제 각 대학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고대하고 성대랑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이제 자기소개서 폐지가 이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여기서 변수가 지금 이제 다시 또 이번에 이제 대선을 치러서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정권의 특징이 이 대학별 자율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많이 해주는 지금 분위기라 저희들 생각에 자기소개서를 유지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다고도 보고 또 하나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더라도 이 나중에 모집 요강을 보시면 활동 보고서나 아니면 기타 활동 서류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는 그 폼이 있어요. 모집 요강에.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그 자기소개서 대체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어떤 클럽 활동이나 이제 외부의 뭐 발런티어 같은 활동을 했을 때 그 기존에는 활동한 제목만 쓰고 이제 뭐 인증 기관 같은 것만 쓰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대학들이 그 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게끔 지금 서류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 내용 서류 바꾸는 내용이 예전 같았으면 뭐 10자, 15자 이렇게 제한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100자, 200자 이렇게 활동 내용을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2의 자소서가 될 수 있고 약간 그 서류 제출을 할 때 이게 또 과도한 약간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현장에서는 다들 이제 힘들어하는 내용이고 대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을 서류 선발을 하는데 학생에 대한 어떤 자기소개서나 본인의 학업 계획이나 이런 거를 안 보고 서류만 가지고 뽑는다는 거는 약간 대학교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는 내용이고 학생들도 학생들 성향마다 뭐 성실한 친구들은 학교 내신은 굉장히 좋지만 약간 또 샤이한 학생들은 활동을 많이 안 한 친구들도 있고 또 나는 공부는 크게 그렇게 뭐 흥미는 없지만 학생들하고 동아리나 이런 비교과 활동에 되게 적극적인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이런 어떤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약간 단순하게 지금 서류 전형을 해서 학생들을 뽑다 보니까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이제 제목이 자기소개서지만 사실은 학생들 선발 방법에 대한 큰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라 요거는 내년에 모집 요강이 발표되는 거 보면 조금 더 서류 전형하는 그 추세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특례나
수시나 다 요즘 자기소개서 페이지 유무가 지금 많이 지금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선발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요즘에 점차 이제 그 3년 특례나 12년 특례는 거의 지필고사가 없고요. 3년 특례 학생들은 이제 영어나 수학 아니면 이제 국어 시험을 보는 지필고사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중학교 학생들은 이 내용까지는 이제 뭐 파악이 안 돼 있을 텐데 보통은 이제 문과의 경우는 보통 이제 영어나 국어 시험을 보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이과의 경우는 영어하고 수학을 보통 보고 선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 모두들 뭐 한국 국제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현지 인터내셔널 스쿨들을 많이 다니는데 한국 입시를 위해서 이 국어나 수학 시험을 보고 학생들을 뽑는 거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뭐 예전부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그렇게 뽑지 말고 서류평가로 자꾸 지금 그 뽑는 추세가 지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하고 유아여대가 이제 서류 종합평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필고사를 본 학교들은 그 가운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인서울대학이라고 했을 때 지금 중위권 대학은 경희대에만 지금 지필고사로 지금 남아져 있고 이제 그 아래 뭐 건대, 동대, 이제 숙대, 홍익대 이런 학교들만 지금 지필고사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다 소리평가 아니면 이제 100% 면접만 보고 지금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점점점 그 소리평가 쪽으로 점점 이제 추세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은 이제 현 상태에서 준비를 하시면 맞는데 지금 뭐 8학년, 9학년 이제 이런 학생들은 서류 전형을 좀 염두에 두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일단 내신하고 영어 실력 향상하는 데 쪽으로 일단은 좀 집중을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대응을 하시기가 수월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제외국민 특례 학생들이 한국 대학 지원할 때 보통 이제 원하는 학교들이 아무래도 뭐 이제 뭐 서울의 뭐 중상위권 대학들 이제 또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뭐 이서울대학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치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다 서류 전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과도하게 방학 때마다 한국에 들어오면 뭐 SAT 준비도 해야 되고 또 IB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토플 고득점도 또 준비하고 많은 좀 학업 과중이 좀 되기는 하는데 뭐 옆에 학생들이 한다고 나도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가서 제가 나에게 맞는 전형이라는 뭐 타이틀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주변에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나의 상황이랑 다르게 거기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잘못하면 나의 패턴을 놓쳐가지고 나중에 원서 쓸 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 패턴을 잘 끌고 가는 게 중요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또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여기 이제 참여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서류 전형 위주로가 우리의 최근의 목표 대학들이 주로 몰려 있는데 이 대학들은 이제 학생들을 평가할 때 당연히 전 세계 모든 대학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내신이에요. 그래서 내신 성적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 대학은 해외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학년, 11학년, 12학년 성적이 들어가요. 아시겠지만 미국 대학이나 해외 대학들은 9학년 성적부터 들어가고 한국 대학은 10학년 성적부터 들어가요. 보통 IB는 보통 이제 12년제 학교면 이제 11학년, 12학년 때 주로 IBDP를 시작을 하고 이제 AP 코스 있는 학교들은 보통 이제 10학년부터 AP를 이제 테이크 해가지고 이제 아너스 프로그램이나 이 시작하는데 이제 10학년 내신 성적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8, 9학년에 10학년의 어려운 과정을 듣기 위한 영어 실력을 보충을 해놔야 돼요. 이제 어떻게 영어 실력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뭐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이제 뭐 어학원 원장님들도 그렇고 저희들은 제일 좋은 거는 토플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토플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역사, 과학 이런 내용들이 리딩 패세지에 많이 들어있고 뭐 리딩하고 스피킹은 뭐 우리가 하는 영어 실력에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라이팅이라는 글쓰기하고 리딩은 학생들 영어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가 해봐도. 그래서 저희도 학원에서는 SAT 공부하기 전에는 토플이 그래도 90점이나 100점 이상 정도의 실력은 돼 있어야 SAT나 IB를 공부할 때 그나마 덜 스트레스 받고 스타트할 수 있는 점수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해요. 저희가 오래 해봤으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뭐 학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됐을 때 SAT나 IB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본인들이 제일 잘 알지만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저희는 보통 토플 점수 가지고 이제 90점, 100점 이상 정도 되면 SAT나 IB를 시작하는데 뭐 어느 정도 많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GPA 위주로 일단은 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되고 이제 본인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뭐 IB나 SAT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그 또 하나가 말 나온 김에 소리평가에서 중요한 게 요즘에는 특례 학생들이 계속 지금 인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5, 6년 전 서류 수준하고 최근에 3, 4년 수준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SAT나 IB 점수 변화도 많이 다르고 또 GPA나 서류 평가하는 방법들도 많이 달라져 있는데 두 번째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이제 한국말로 했을 때 전공적 합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이 전공적 합성은 이제 IB나 AP의 과목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방과 후에 우리가 이제 그 클럽 활동할 때 가급적 본인이 지원하는 진로 관련한 활동이나 과목을 선택해야 나중에 전공적 합성할 때 도움이 많이 되세요. 나중에 원서 쓰실 때 자기가 한 활동이나 과목 선택한 게 너무나 본인이 지원하는 전공하고 이 괴리가 큰 학생들이 상당수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학교에서 뭐 비슷한 내신하고 뭐 크게 차이 나지 않는 SAT나 IB 성적 가지고 학생들을 경쟁을 했을 때 결국은 분별되는 거는 이 학생이 본인이 전공하는 그 진로 관련해서 얼마나 고등학교 때 열정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는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 전공 촉합성에 활동하는 게 클럽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에요. 수상실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활동도 일단은 본인들이 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내가 원하는 진로 맞춰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원서 접수할 때 지금 이제 한국은 항상 원서 접수할 때예요, 지금. 이제 7월 4일부터 이제 올해는 원서 접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류 준비할 때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 서티피케이트라는 인증서를 좀 확보를 하셔야 돼요. 물론 학교에서 레주메 형식으로 써서 도장을 받는 것도 인정이 되지만 우리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이제 입시생 입장이니까 가급적 활동 인증서, 뭐 활동 확인서 아니면 뭐 교내 뭐 수상 실적, 뭐 대회를 했으면 컴피티션 했으면 이제 뭐 금상이나 동상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상장 같은 거 이런 거를 가급적 문서 접수하시기 전에 좀 확보를 하셔야 나중에 서류 제출하거나 내가 어떤 어필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어요. 뭐 레주메에 쭉 그 텍스트 정리하는 거는 약간 우리나라 그 문화에는 약간 좀 생소하고 우리나라는 가급적 한 장에 이런 서티피케이션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GPA 내신 관리 잘 하시고 영어 실력 잘 올리시고 그리고 내가 전국적 합성 관련해서 진로 관련 활동들 좀 많이 해 놓으시고 이 세 가지만 기본적으로 뭐 7, 8, 9학년 학생들이면 이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좀 하시면은 뭐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왔거나 혹시나 현지에서 이제 방학 때 어떤 공부를 할까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동생들이 한국에 따라 들어오면 무슨 공부를 시키실지 항상 어머님들도 항상 이제 고민이시죠. 그럴 때는 영어 책을 읽히시거나 토플 가지고 영어 기본 실력을 올리시거나 그러시면은 네, 방학을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점점 그 특례는 서류평가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 생활 관련한 거를 집중적으로 잘 네, 준비를 해주시면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당황하시지 않고 네, 입시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또 하나가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대가 학생들 지금 정원을 못 채워서 약간 좀 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들은 경쟁률이 뭐 인기학과들은 수시에서도 뭐 7, 8대 1, 8, 9대 1이 넘고 대외국민 특례도 마찬가지고요. 뭐 10대 1 넘는 학교들도 많은데 지방 대학들은 지금 정원이 모자라가지고 학생들 미달 학교들도 많거든요. 일주일에 3번. 그때 우리가 12년 특례나 아니면은 뭐 국가 유공자 자녀 전형이라든지 이러한 전형들은 정원 외의 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 외의 전형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어느 정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어느 정도 많은 수요를 갖고 뽑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누가 마이크가 켜져 있으신가 봐요. 이런 부분은 수도권 그 지방대학에서 보면은 이 서울 수도권 대학들은 이런 정원의 전형을 가지고 학생들 인원수를 늘리기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약간 불만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이 지방대학들에도 좀 학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정원 외를 정원 내로 지금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지금 회의를,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통 이제 뉴스에 지금 나와 있고, 이게 시행이 되면 12년 특례 학생들도 많이 정원 제한이 생기면 이제 경쟁률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는 경쟁률이라는 게 없었어요. 12년 특례 학생들은. 이제 3년 특례 학생이거나 일반 입시하는 친구들은 뭐 5대1, 4대1 경쟁률이 있었는데 12년 특례 학생들은 경쟁률이라는 개념은 없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이게 정원 내 전형으로 편입이 되면 이제 12년 특례 학생들도 지금보다도 조금 더 치열해질 것이고 이제 경쟁률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입시를 할 때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니까 요거는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 이제 3월까지 뭐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얘기는 돼 있는데, 네,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휴국민 최근에 이제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토플하고 이제 IB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뭐 토플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 것 같고, 뭐 시험은 많이 안 본 학생들은 많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미국 대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이제 보통 법적으로는 이제 영어로 사용하는 학교에 보통 3년이나 4년 이상 재학을 한 학생이면은 이제 토플 면제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SAT의 리딩 파트에 뭐 580점, 뭐 650점 이상이 되면 또 토플을 면제하는 학교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의 또 상위권 대학들은 이제 그런 거에 상관없이 또 토플 점수 대라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토플은 그냥 무조건 준비하라고 이제 얘기는 해주는 편인데, 뭐 토플이 이렇게 4개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제 각 영역별로 3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점이 이제 120점이고 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제 다 나오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뭐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 토플을 준비하면 이걸 이제 어디에 쓸 수 있을까라는 이제 문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있는 친구들은 토플을 통해 가지고 영어 실력을 올리는 용도로 좀 많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대학에 지원을 할 때 이 재외국민 특례 서류 전형에서 토플 점수 없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 서류 전형은 다 이제 중상위권 대학에서 이제 특례 서류 전형을 하는데 뭐 낮아도 보통 뭐 107에서 109점 이상 이제 그 점수대가 많이 멈추는 점수대긴 한데 보통은 110점 아래 위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합격권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뭐 SAT나 IB 점수랑 상관없이. 그래서
뭐 토플이 정말 뭐 메인 고득점 서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점 후반 이상들은 가지고 계셔야 뭐 제외국민 특례 전형이나 이제 한국 수시 중에 이제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어학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 하려도 토플 점수가 좀 있어야 되고 미국대 같은 경우도 보통은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뭐 UIUC 같은 거 105점 이상 되는 학교들도 있고 뭐 92, 93 이상은 돼야 보통은 어플라이 할 때 토플 제한이 안 걸리니까 일단은 107점, 109점 요 정도 레인지는 처음에 목표는 좀 두고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SAT나 IB 공부하실 때도 네,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는 점수대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이 리딩 약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리딩이라는 거는 뭐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리딩이 아니라 뭐 SAT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어떤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 실력 외에 어떤 배경 지식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논리에 대한 좀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배경 지식의 리딩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뭐 마땅히 리딩 공부하기에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는 학교 교과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죠. 이제 영어 과목에 뭐 영어 뭐 문학이라든지 뭐 그런 공부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런 거 가지고 모자라는 학생들은 네, 토플 그 리딩 지문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되게 많이 되세요. 그리고 처음에 글쓰기 공부할 때도 어떤 자료 가지고 글쓰기 공부를 찾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토플 라이팅 파트에 이 글쓰기가 이제 독립형이 있습니다. 이 독립형 가지고 배경지식 공부도 하고 글쓰기 연습도 하고 주변에 뭐 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학원 선생님들 계시면 좀 첨삭을 좀 받아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뭐 문법을 막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영어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래머는 알아야 되고 스트럭처 같은 거는 알아야 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공부를 또 토플 라이팅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플 공부는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시면은 네, 도움이 좀 많이 되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점점점 이 서류 전형으로 특례 학교가 넘어가면 사실 뭐 국민대 이하 그런 학교들도 인서울대학이라는 하는 학교들이 서류 전형으로 넘어가면 사실 상위권에 있는 SAT나 IB 고득점 학생들이 학교 지원을 할 때 그렇게 막 아래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좀 인서울대학이 서류 전형으로 다 바뀌면 거기에서 변별력 있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토플이에요. 토플 점수 가지고 어느 정도 아이들의 그 어학 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서울대학의 낮은 대학들의 서류 전형을 하게 나중에 된다면 내신하고 토플하고 이 두 가지 서류가 메인이 될 거라고 이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게 기반이 돼서 뭐 영어 실력이 올라오면 네, SAT하고 IB 고득점 할 때 준비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토플은 네, 그 특례나 영어 특기자 수시할 때 도움이 되는 공부이고 또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직 영어 실력이 상위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토플을 통해 가지고 준비하시면은 네, 더 수월하게 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IB 관련한 건데, 지금 이제 뭐 12년제 학교들은 이제 보통은 11학년, 12학년 때 이제 IBDP 디플로마 과정을 시작을 하고, 이제 13년제 학교들은 이제 보통 이제 12학년, 13학년 때 이제 보통 이제 IB를 선택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네, 이것도 뭐 학교 다니시면은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어, 일단 이제 IB는 이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6개 그룹 중에서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 선택하실 때, 이제 모국어랑 외국어 언어 쪽이 2개 그룹이 있고, 이제 사이언스 중에서 이제 소셜 사이언스가 사회 계열이 하나 있고, 이제 우리가 일반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 쪽이 하나가 있고, 다음에 이제 수학이 있고, 다음에 이제 예술 쪽이 있거든요. 이 6개 그룹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런 과목들을 모든 IB 학교들이 다 제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학교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학교들이 정해가지고 선생님들도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몇 개 없어서 선택의 폭이 좁을 수도 있고 또 많이 제공을 해가지고 내가 또 더 원하는 과목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요 6개 그룹 중에서 우리는 이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6개 과목을 해서 우리가 각 7점 만점으로 해서 42점이 이제 과목 점수는 만점이고 이제 익스텐디드 에세이라는 거랑 저 TOK라는 거를 해서 저게 3점이 만점이에요. 그래서 토탈 45점이 IB는 만점입니다. 참고로 보통 이 3년 특례 학생들이 서울에 서류 전형으로 입시를 할 때 보통 이제 뭐 중대, 뭐 한양대, 뭐 서강대, 성대 이쪽에서 이제 끊기는데 뭐 이렇게 뭐 토플 점수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IB 아니면 AP나 뭐 SAT 병행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IB 하면서 그런 다른 이제 부가적인 서류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36점, 이제 37점이 거의 그 마지노선 정도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돼야 우리가 서울의 서류 전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아래 학생들도 뭐 있다고 저는 보지 못했지만 34점, 뭐 35점 학생들도 뭐 중대 들어간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지만 이제 그런 친구들은 또 다른 어떤 본인 뭐 전공적 합성 서류가 뭐 잘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잘 썼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IB를 공부한 학생들은 AP 시험 보는 게 되게 수월해요. 내용이 거의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본인 전공 관련해가지고 AP 과목을 두세 개씩 시험을 추가로 해서 또 AP 서류도 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영어가 더 올라오면 IB 하면서 SAT 병행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이제 그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IB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IB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36점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은 일단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점수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점수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다른 부가적인 서류에 의해서 아래 위로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특례는 인기 학과는 많이 몰려요. 그래서 점수가 그쪽은 확실히 훨씬 높고 비인기 학과는 낮습니다. 아까 그 34에서 36점 레인지에 들어온 합격한 학생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문과에서 경영경제학과, 뭐 이공계열에서 뭐 컴퓨터사이언스나 뭐 기계공학이나 이런 엔지니어링 쪽에 이제 이쪽 전공들은 아니에요. 거기는 점수가 더 높은 편이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학과 쪽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기준점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네, 변화는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제 과목 선택할 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HL이라 그래서 이제 하이 레벨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스탠다드 레벨이라고 해서 SL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하이 레벨을 보통 세 과목에서 이제 네 과목 정도 선택을 하고 일반 이제 스탠다드 레벨을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선택을 해요. 또 하나가 내가 지원하는 전공 계열 관련한 거는 보통은 하이 레벨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고 내가 점수를 따야 되는 그런 과목들은 스탠다드 레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게 뭐 정해진 룰은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런 기준으로 보통 과목 선택을 해요. 요거는 이제 그 IB가 점점 이제 본지 오래돼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고득점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어떤 이제 통계 자료예요. 그래서 보시면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게 년이 넘어갈수록 그 왼쪽 하단이 이제 점수대거든요. 그래서 40점부터 44점이 이제 2017년부터 보시면 네, 벌써 뭐 7, 8%대에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벌써 뭐 16%대까지 올라오고 35점에서 39점도 거의 20%대가 넘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IBO라는 그 IB 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고득점대에서 격퇴 현상이 지금 슬슬 2, 3년 전부터 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IB가 취소된 나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IBO에서 시험을 아이들을 못 보니까 그냥 평균 점수를 준 나라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본인 실력이랑 상관없이 고득점을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득 본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본인 이제 실력들보다. 근데 올해는 이제 거의 뭐 팬데믹이 거의 뭐 끝내가는 상태라 이제 시험들 대부분 다 볼 것 같고 점수대가 다시 뭐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또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또 많이 못해가지고 이게 학업에 대해서 약간 무리가 좀 많았었고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주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공부 집중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또 생각보다 점수가 이제 막상 또 현장에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또 많이 내려갈 것 같은 분위기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참고만 하시고요. 네. 올해는 약간 또 보시면 2020년, 21년에 점수가 확 올라간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 평균 점수 줘가지고 그런 영향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아이들 실력이 막 올라간 것보다는.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과목 선택을 할 때 이제 이 모국어하고 이제 외국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한국어 선택해도 되냐는 이제 질문이 항상 예전에는 되게 많았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알아서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한국어 선택하면은 뭐 상관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한국어 선택하면 그래도 우리가 한국인인데 뭐 이미지적으로 안 좋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면은 저는 뭐 한국어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제 외국어 쪽으로 선택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점수 따는 거는 이제 본인이 좀 쉽게 생각하는 과목들을 하이 레벨 말고 스탠다드 레벨을 선택해 가지고 그쪽에서 7점 만점을 노리면 돼요. 점수 확보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게 전공적 합성 문제도 있고 또 상위권 대학에 어플라이하는 학생들 합격생 아이들 보면은 뭐 생각보다 이렇게 코리아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상위권 학생들. 물론 지금 상위권이라는 거는 그만큼 공부도 많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겠지만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뭐 해외에 나간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아니면 아직 내가 뭐 그러니까 비영어권에서 공부했어서 아직 영어가 그렇게 뭐 뛰어나게 뭐 높지 않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뭐 코리아를 선택해도 전혀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역량이 좀 되고 또 뭐 연고대나 이쪽에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네, 영어하고 뭐 멕시코 쪽이니까 당연히 뭐 스페니쉬는 뭐 기본 이상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잘 하니까는요. 잉글리시하고 스페니쉬를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네, 라고 제가 지금 뭐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문과 쪽에 이제 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이코노믹스가 많이 쉽다고들 얘기해요.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문과 학생들이면 이kon이나 이런 걸 좀 하이 레벨을 선택을 하고 이공계열 학생들은 이제 S 레벨로 선택을 해서 이kon이랑 비즈니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쉬워서 점수 따기. 그래서 참고로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히스토리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실 때, 선택하실 때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대 쪽은 엔지니어링 쪽으로 하실 거면 가급적 피직스는 이제 가급적 선택하시는 게 맞는 거고 뭐 되시면 당연히 뭐 하이 레벨로 해야겠죠. 본인이 원하는 전공 관련한 거 하이 레벨로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컴퓨터 사이언스는 여기 이 과학 레벨에 섞여 있는 거예요. 뭐 대체 과목이 아니라 가끔 착각은 하시는데 피직스하고 바이오하고 케미스트리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학이 얼마 전에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AA하고 AI로 나뉘었는데 나중에 한번 설정을 자세히 해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AI는 보통 통계학 쪽으로 이제 좀 잡혀져 있고 AA는 약간 미적분 이쪽으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경제학이나 뭐 물리나 공대 이쪽으로 선택할 친구들은 이제 수학은 AA로 선택하시는 게 보통은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사회과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뭐 경영학과나 이런 약간 좀 소셜 사이언스 관련한 친구들은 AI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IBO 위원회에서 제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그쪽 자기 진로 관련한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지원하라고 제안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공계열 학생들은 본인이 지원하는 전공계열 관련해서 과학 쪽은 가급적 HL로 하이 레벨로 선택하셔야 되는 게 보통은 맞는 거고, 인문계열 쪽 학생들은 이제 사회과학 계열이나 수학 쪽을 HL로 하시는 게 보통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네 개 정도 하이 레벨하고 스탠다드 레벨하고 결정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네, 올바른 선택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11시가 돼서 제가 조금 더 빨리 요거 좀 마무리를 제가 좀 드릴게요. 이제 특례를 이제 어떻게 선발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서류 평가가 있고, 이제 국어, 영어나 수학 시험을 보는 지필고사 방법이 있고, 이제 100% 면접만 보는, 인터뷰만 보는 이제 면접고사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서류 평가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학교 내신 성적하고 GPA하고 이제 표준화 학력 능력 시험이라 그래서 SAT나 IBDP나 아니면 A레벨이나 뭐 AP 프로그램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학 성적으로 이제 토플이나 뭐 이제 뭐 제2외국 뭐 델레도 있고요. 뭐 달프 시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액티비티라 그래서 뭐 교내 그런 클럽 활동, 뭐 발란티어,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런 들이 있죠. 지필고사는 이제 문과는 보통 영어, 국어 보고 자연계열은 이제 수학, 국어 시험 보고요. 이 지필고사는 학교 모집 요강 보시면 그 범위가 나와 있어요. 이거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고민하실 필요 없고 내가 어디까지 이걸 해야 되나 고민하실 건 없고요. 그 학교 보면 수학은 진도가 수학은 문제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다 나와 있고 국어 시험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모집 요강 한번 보시면은 지필고사 하는 친구들은 어디까지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면접고사라는 학교들은 대부분이 이제 면접 100%고 이제 한 세네 개 학교가 한 뭐 학교 내신 조금 뭐 보고 나머지 50%는 이제 면접으로 선발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산대나 경북대처럼 일부 재시문 면접하는 뭐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선발 방법이 제어국민 특례는 있어서 어 이제 본인들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8학년, 9학년, 10학년 때 공부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보통 서류 전형 목표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같이들 이제 준비들을 하는데 뭐 각자 그 공부한 이력들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 어떤 방법을 한다고 내가 꼭 같이 그거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나중에 휩쓸려서 공부하다가 있었을 때 아 내가 그거를 1, 2년 동안 왜 고생하면서 했을까 이런 그 한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그 주변에 휩쓸릴 필요는 없고 냉정하게 본인 상황을 그 판단해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는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활동하는 것보다는 이런 뭐 앉아서 뭐 SAT 공부하고 내신 관리하고 이거를 잘하는 친구들은 서류평가 학교 위주로 하시면 되고 또 나는 저런 거보다는 뭔가 내가 활동을 나는 많이 하고 또 뭐 교외에 어떤 그런 발란티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내신은 기본적으로 관리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친구들은 뭐 기필고사 준비해도 괜찮고 면접 전형 위주로 또 가셔도 또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고 싶은 대학들은 대부분 다 서류 전형이라는 게 좀 문제죠. 그게 이제 좀 문제긴 한데 그게 이제 극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약간 이제 본인들의 이제 생각에 달려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본인이 제외국민 해외에서 다 공부한다고 특례 자격이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특례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해외고 졸업생으로 한국 대학 수시 전형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제외국민 특례 자격이 돼도 이 상위권 하는 뭐 연고대, 성대, 서강대 목표를 하는 친구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가 특례랑 수시는 보통 6개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지원 카드를. 이 상위권 학생들은 6장을 다 특례로 쓰지는 않아요. 보통은
뭐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중에 3, 4개를 쓰고 나머지 2, 3개의 카드는 또 수시로 넘어와요. 그래서 수시에서 다시 또 연고대, 성대, 서강대 이쯤의 학교들을 다시 같이 씁니다. 요즘에 추세가 한 3, 4년 넘었어요. 이렇게 된 추세들이. 그래서 나중에 뭐 들어보실 수도 있고 들어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연대 수시에서 뭐 언더우드 전형이나 뭐 고대 뭐 계열 전형이나 뭐 성대나 서강대 이쪽들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많이 같이 해요. 그래서 이 내가 카드를 6개를 어떻게 쓸 건지도 좀 생각해 보시고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대학에 특례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 최상위권 학생들하고 경쟁할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학교들은. 그럼 너무 또 겁먹고 막 학교를 막 너무 낮출 필요도 없는 거고 특례는 추가 합격이라는 것도 많이 돕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까지 생각해가지고 보통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원서 지원하실 때 많이 참고하시면 되세요. 이 학교별 선발 방법은 네, 나중에 내 학교 모집 요강이나 한번 보시면은 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냥 요거는 쭉 그냥 보여드리면서 스킵만 하고요. 참고로 연대 같은 경우는 졸업 이후에 SAT나 토플 준비해도 못 내요. 그냥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있는 서류만 내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재수돼요? 이러면 이쪽은 쉽지 않죠. 그리고 뭐 특이사항은 네, 특이사항은 별로 없고, 그 이제 한양대학교가 3년 특례가 특이하게 얘네들 1단계, 2단계 그 서류 전형을 하는데, 2단계 서류가 또 면접이 있는 건 아니고요. 1단계에서 서류 스크린을 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자소서하고 또 그런 서류를 한 번 더 봐요. 뭐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양대는 그냥 특징적으로, 네, 2단계로 이 학생들 서류 스크린 한다고,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도 졸업한 이후 거는 서류는 못 내요. 그리고 외대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지필고사 학교에서 이 서류 특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외대는 아직 이제 올해는 자기소개서가 지금 이제 문항에 3년 특례 2개가 있고 12년 특례는 이제 1000자짜리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원 동기랑 학업 계획 쓰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 활동 보고서에 그 내가 활동한 설명을 하는 거를 100자 이내로 기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필하기 굉장히 또 좋은 학교가 한국외국어대학교니까는요. 약간 내신이나 소리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그 학교에 저런 활동 보고서를 잘 활용하시면은 네, 자기소개서 이상의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고 수시에도 저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잘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화여대도 올해 이제 지필고사에서 서류 전형으로 넘어온 학교예요. 여기도 일반 다른 학교들처럼 이제 저렇게 쭉 서류들을 지금 보고 있고 기타 서류를 이 학교도 10개까지는 제출할 수 있는 이제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지필고사 이 학교들이니까는요. 이거는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외 학교를 다니면서 뭐 공부에 취미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학교에 생각보다 뭐 공부하는 게 공부보다는 또 애들하고 또 잘 지내는 게 또 목표인 학생들도 있어서 내신 관리나 SAT나 토플 이런 게 준비가 많이 안 된 친구들은 보통 이제 인서울의 광운대학교부터 이제 보통 지원하는 편이고 면접 100%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3년 특례는 이렇게 좀 극명하게 좀 나눠져 있는 편이죠. 그래서 서류랑 내신이 준비가 안 되면 보통 광운대부터 이제 수도권 메인 대학들이 이제 뭐 가천대, 경기대, 명지대 이런 학교들로 이제 면접 대학을 구성하게 되고 이제 지방에 우리가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부산, 경북, 충남 이런 대학들이 이 학교들도 본인이 가고 싶은 전공이 있으면 이제 보통 섞어서 6개 학교를 지원하는 편입니다. 지원하는 전략이. 그래서 여기는 진짜로 내신을 안 봐요, 거의. 내신을 거의 안 보고 진짜로 면접 100%예요. 이거를 의심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진짜 내신이 뭐 예를 들어서 4.0 만점에 뭐 2.8, 2.9 이래도 붙어요. 면접 잘하는 친구들. 저희가 항상 학원에서 이제 특례하는 친구들이 면접 준비 안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가가지고 쉽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교수님들이 질문하는 게 가끔 한두 과목은 날카로운 것들이 있고 준비해가지고 가면 확실히 추가 합격보다는 최초 합에서 한 번에 걸리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하는 학교들이에요. 제출 서류랑. 면접 준비만 또 잘하면 어딘가 이 학교들 중에서 또 걸리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특례 자격이 안 되거나 해외에서 공부했지만 아니면은 상위권 대학에 하는 학생들이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서류 전형인데 내가 서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신만 좀 잘 관리돼 있고 활동만 전공 적합성 서류만 잘 돼 있으면 수시에서도 해외고 졸업생들을 다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는 수시에 여러 가지 전형 명칭이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해외 학생들 안 뽑는 학교들도 많고 또 수능 조건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교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 학생들을 많이 뽑고 안 뽑고 그런 학교들마다 그런 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뭐 서강대나 아니면 한양대 이런 데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 수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대나 중앙대나 뭐 동국대, 뭐 세종대, 숭실대 이런 데는 또 해외고 학생들도 많이 또 선호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도 참고하셔서 만약에 우리 아이거나 학생 본인이 내가 원하는 대학이 특례 어떤 조건이나 내 서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원을 못할 것 같으면 카드 한두 개는 또 수시로 또 지원할 또 생각도 네, 해보시면은 네, 더 이렇게 다양하게 한국 대학 입시를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요것도 또 나중에 네,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전형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내신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런 어학 능력 보고 뽑는 학교들이 아직도 있어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화여대 특기자나 국제학부 전형하고 이제 국민대 어떡하고 뭐 고대 세종이나 뭐 연대 원주나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또 뭔가 그 특례 면접 전형하는 학생들 중에서 또 이런 학교들을 또 어플라이 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또 수시 특기자 전형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네 좋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네,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뭐 시판 5, 6년 뭐 많이 해봤는데 이 이제 나에게 맞는 전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학생들이 너무 이 입시 정보 없이 주변 내용에 휩쓸려 가지고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을 해외에서 즐겁고 잘 지내야 되는데 그냥 주변 얘기 듣고 막 뭐 바람에 낙엽 흔들리는 것처럼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안 되면 또 저쪽 얘기 듣고 저렇게 했다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2, 3년을 그냥 보내는 그런 거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학생 본인이나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굳이 뭐 지금 막 해서 뭔가 SAT나 IB 국점을 하기 좀 부담이 있으면 굳이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 성적 관리 잘 시키시고 어차피 해외에서 공부했고 나중에 또 취업도 해야 되면 영어 공부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 토플 가지고 영어 공부 좀 잘 시키시고 예를 들어서 멕시코니까 제2외국어 하나 더 시키기 위해서 스페니쉬를 오히려 더 공부를 시키셔가지고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이나 취업 활동할 때도 더 도움이 좀 많이 되는 쪽으로 좀 시키라고 네 저도 오늘 이런 시간 좀 저도 좀 갖고 이런 좀 좋은 정보 드리려고 네, 준비 제가 했고 추후에 조금 더 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네, 다른 뭐 채널 통해 가지고 네, 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